포스코 그룹주들은 저는 한 번 더 목표가를 좀 더 높여봤으면 좋겠다. 300일 밑에 있는 주식들은 무조건 담아라. 네. 대부분 300일 돌파한다. 유리기판주들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질문을 주셨어요. 맑고 가볍게 님께서 포스코 인터 58,6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수익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6개월 동안 묶여 있었고 많이 손절하고 지금 단가예요 라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들고 계시다가 그래도 이제 좀 약수익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중 30%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이게 어제 움직였던 건 강관주들이 움직였던 거는 그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그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에 이 양극재, 음극재 이쪽을 신기술을 개발해서 캐즘을 돌파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 홀딩스도 같이 움직였고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DX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엠텍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라면 아직까지 이제 강관이라든가 알래스카 그 가스전 개발하는 이슈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걸리는 가격대가 이제 직전 62,500원이면 과거에 여기서 물렸던 가격이에요. 저는 요 대략 평균가를 보면 54,000원과 49,000원 하면 대략적으로 52,000원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 요 부분 다시 보면 평균가를 보면 62,800원, 53,100원 잡으면 대략적으로 58,000원 평균가 나오는데 58,000원 이거 평균가를 지지하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요 고점 한번 돌파하는 걸 시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64,000원에서 66,000원까지는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그룹주들에서 한화 쪽으로 하나그룹으로 그룹의 시세가 기관들 매수했다가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포스코 그룹으로 다시 매기가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런 쪽들은 지금 미국의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2차 전지 캐즘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저는 한 번 더 목표가를 좀 더 높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가격 수준까지는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을 주가를 올린 거는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다 연기금이거든요. 그러면 네. 연기금 입장에서 매도가 큰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계속 고를 외쳐보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연기금 수급에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고. 그렇죠. 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아마 좀 빨리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손이 또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참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강유수님께서 한올 바이오파마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매도 리포트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 IM 증권에서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39,9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IM에서는 매도 리프트가 아니라 목표 주가 주가 하향 하향이거든요. 리포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역시도 지금 반도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최근 상승했던 방산이라든가 이런 섹터, 그다음에 기자재 조선 섹터들 이런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를 보면 결국에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들이 이제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뮤노반트 미국의 회사 이 부분과 임상 데이터 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3월 달에는 그 유럽 아마케가 3월 20일경부터 이제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4월에도 그때는 미국 아마케라든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3월부터 5월 말 6월까지는 국제 주요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주가 빠졌던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들의 이제 로스컷, 지금 연기금들이 로스컷 매도하면서 보험이나 연기금 매도하면서 주가가 지금 되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건 이 부분이 이제 기관들 매도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지만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볼 거는 뭐냐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술 이전 유입으로 인해서 2025년도 실적을 한번 예상 실적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11분의 1로 감소했는데 25년도에는 이제 로열티 수입이 유입되면서 234억으로 이익이 증가돼요. 그러면 이 증가율만 보더라도 가장 크고 최근 6년 동안 보더라도 이 실적은 최고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이 또 348억, 2026억까지 나오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뮤노반트의 그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그 임상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부터 이 바이오 쪽이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국제 행사가 줄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35,000원 이하 부근이면 네. 그때는 마음 놓고 우리 추가 매수하자. 지금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56,000원에서 48,000원인가 여기로 낮춰놨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 이슈가 나왔을 때 45,600원에서 걸렸지만 안정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46,500원 여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울바이오를 가지고 실적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반기까지 실적을 본다면 저는 신고점 한번 돌파를 욕심내보고 싶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요인들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최대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주가의 위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 완제품을 수출하는 쪽들은 관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파이프라인 이전하는 것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밀리는 부분들은 결국 알테오젠 이슈 때문에 같이 밀리는 건데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는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35,000원 구간부터는 마음 편하게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진짜로 뭐 이렇게 별로 막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리포트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상으로는 타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워낙 또 약간 많이 빠졌죠. 바닥권? 그렇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 질문을 주셨는데 장유진님께서 유리기판 끝난 건가요? 손실 20%,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꽤 낙폭이 있어요. 뭐 피롭틱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는 못한데 SKC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유리기판은 안 끝났다고 봐요. 대신에 왜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냐면 제가 이제 그 유리기판 쪽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롭틱스를 목표 주가를 제가 1조 3천억까지 시가총액을 제시했었는데 지난 2월 19일 날 온 게 1조 2,400억 수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정도 밀리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똑같거든요. 하이젠 RLM을 우리가 목표 주가를 5만 원 잡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하이젠 RLM이 30%에서 40% 주가 조정을 받으면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꼭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같이 빠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조만간 뭐 정부에서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네 개가 같이 움직여요. 어떤 게 움직이냐면 인공지능, 반도체, AI, 로봇, 클라우드, 보안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제 피롭틱스도 마찬가지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유리기판이 SKC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이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받았던 거는 GP 블랙엘 이쪽에서 열 전도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네.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유리기판을 투자를 확대한다. 이러면서 이제 삼성과 SKC라든가 LG까지도 투자 확대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마감 무렵에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쪽에서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에 더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이거 유리기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2025년도도 적자거든요. 네. 그 대신 적자폭은 반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이 2026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JNTC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자, JNTC 같은 경우 보면 적자 전환했죠. 얘들은 아직 공시 안 했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했겠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매출 개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SKC도 같은 맥락이에요. 유리기판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하이젠 RLN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30% 40% 조정 시점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SK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주가가 유리기판 투자 확대, SK그룹에서 확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18만 원까지 갖다 되밀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300일 밑에 있는 주식들은 무조건 담아라. 네. 대부분 300일 돌파한다. 그러면 300일을 돌파하면 결국에는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그럼 갔다가 지금 밀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300일이죠. 네. 저라면 SKC는 18만 원 대비 지금 12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30% 가까이는 왔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SK는 11만 원대에서 현재가 12만 2천 원대라면 저는 SK는 담고 싶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의 대장 섹터이기 때문에 SK그룹주의 대장은 SKC가 될 거고 삼성의 유리기판의 대장은 피롭틱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장들은 이슈가 불거지면 또다시 매기가 집중된다. 지금은 매기가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빠졌지만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이라든가 보험, 투신, 금융투자 다 매도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연기금들의 단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16만 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로스 거쳤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죠. 조금 더 밀린다면 유리기판주들은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삼성과 SK와 LG가 투자를 확대하면 결국에 제품 소부장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실적 개선 나온다. 그러면 SKC 지금은 조금 더 밀리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고사이 밀린다 생각하시고 11만 원에서 현재가 부근이면 물량을 매수해 가죠. 그리고 이거는 목표가는 결국에 1차적으로 저는 18만 원 수준 이거를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1만 원에서 SKC는 11만 원에서 18만 원 이 박스권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1만 원,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1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좀 박스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잘 비중 추가하셔서 또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브YR 님께서 HVM 질문을 주셨는데요. 평단이 38,800원이라고 하십니다. 38,800원의 비중은 40%라고 하세요.
HVM 38,800원에 비중 40%. 지금 어떻게 보세요? 또 오늘 뭐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군들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TV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온 게 우주항공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들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다른 캔코어도 있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많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HVM을 꽤 괜찮게 본다. 이런 것들은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요? 오늘이요. 어. 오늘 아침 8시에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거는 이거예요. 저는 항상 주가를 볼 때 실적 얘들이 외형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외형 성장을 한번 보면 HVM 역시도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일어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32억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93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2026년 역시도 143억으로 실적 개선이 눈에 띄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6년 대비 사상 최고의 매출과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2025년도가 사상 최고가 된다는 것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뭘 보냐면 지금 HVM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을 외국인들 매도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HVM을 좋게 봤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 달고 있는 거 HVM은 항공 우주 쪽 소부장 납품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스타링크에 납품하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HVM은 또 이거 말고도 양자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이슈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정부나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양자와 반도체, 항공우주 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왜요? 양자 소재 들어가나요? 그쵸, 또? 얘들은 큐비트 관련 어. 그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부품도 마찬가지고 항공우주 섹터도 마찬가지. 이제 스타링크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일이니까 달 착륙 발표라면 결국에 이제는 저궤도 위성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위성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우주 특히 저궤도 육지 관련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은 역시 시장의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시고 지금 상태 보더라도 3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25,000원이면 단기적 바닥은 확인했다고 봐요. 그래서 HVM을 봤을 때 지금까지 실적 증가율이 2025년도가 굉장히 증가된다면 저는 안전하게 본다면 34,000원을 목표로 보다. 하지만 저는 실적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사상 최고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경신된다면 34,250은 이 고점 돌파한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HV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물릴 자리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HVM 같은 경우는 28,500원 보면 매물 부담을 소화시키는 과정인데 결국에 이거는 26,500원 전후에서는 매수하자. 그래서 1차 목표로는 33,000원, 34,000원 보는데 욕심낸다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신고가의 길을 밟고 내려오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테마처럼 우주로 간다. 그렇죠. 우주로 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